안녕하세요. 나도 내 글씨를 알아보고 싶다. 오현진입니다. 오늘 소환인데 날씨가 소환답지 않죠. 굉장히 따뜻했어요. 날씨는 좀 따뜻하지만 왠지 모를 겨울답지 않는 풍경에 조금 어색하기도 했어요. 오늘의 강의는 글씨 이것만 알면 된다. 네, 이런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글씨 진짜 이것만 알면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상하의 무게중심이 맞아야 됩니다. 상하도 맞아야 되고요. 좌우도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글씨는 평행선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로선, 직선 곧장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로선이 직선을 유지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비율이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연필 바르게 잡는 거는 이미 노차에 말씀드렸고요. 그 연필을 바르게 잡고 세로선, 가로선, 선긋기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글씨 이것만 하시면 잘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직접 하는 거를 직접 쓰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상하 무게 중심에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를테면 자음의 이 기역자를 한번 크게 써보겠습니다. 컸어요. 아주 개정 크죠. 근데 학생들한테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자음 아래쪽 모음 쪽에 우자가 작아졌어요. 이러면 비율이 안 맞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것은 큰데 이것이 작아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상하의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요. 하나 더 본다면은 상에 가서 무게중심이 기역이 이렇게 작아졌어요. 근데 아래쪽에 와서는 갑자기 커요. 이럴 경우에도 이거와 이거의 무게중심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하가 있다면 좌우도 같은 개념입니다. 좌 쪽을 굉장히 크게 썼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 와서 이렇게 작아지면 글씨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좌우. 자, 하나 더 본다면 이 좌 쪽이 작아졌어요. 그런데 우자에 갑자기 크게 된다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글씨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은 평행선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이를테면 리을자에서 많은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합니다. 라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가 이 평행선이 같은 평행선으로 가야지 이 부분이 글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평행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리을자가 평행이 깨지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평행이 이렇게 와서 이 평행이 이쪽으로 가거나 이거와 이거의 평행도 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평행이 이쪽이 이렇게 됐다면 갑자기 이 평행이 이렇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 평행도 갑자기 이렇게 되면 이거 평행과 이거 평행과 이거 평행이 다 흐트러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아무리 세로선을 잘 놓는다 하더라도 이 글자는 이미 여기서 평행선이 깨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평행선 같은 경우에 미음자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음이 이렇게 있을 때 이 평행선도 이 평행선과 이것이 평행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과 이것도 같은 평행이 이루어져서 이 맞자에 글씨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 평행선, 이 평행선, 이 평행이 같은 방향으로 평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세로선, 직선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세로선에 조금 전에 썼던 가짜에서 한번 볼까요? 이 가짜가 있으면 이 세로선이 평행을 유지하지 않고 이 평행이 이렇게 간다면 이것은 이 세로선이 이미 깨지는 글씨가 됩니다. 이 세로선은 어떤 경우에도 여기에서 직선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부분에 직선으로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한 번 더 살펴보면
가에 있는 자음이 있고요. 이 모음이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글씨는 흐트러지게 되겠죠. 이 방향이 직선을 유지하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는 꼴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것을 세로선을 직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 좌우 무게중심과 평행선 유지 또는 세로선을 직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예를 들자면 이를테면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 세로선이 직선이 아니어도 상하가 무게중심이 아니어도 되던데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를테면 두 글자인 경우에 가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가짜가 모음이 삐뚤어지게 되면 그 다음 을자에 와서 이음과 자음을 가지고 전체의 가을의 글자에서 좌우 상하의 무게중심을 맞추면서 글씨를 쓰기 때문에 괜찮답니다. 단지 우리는 지금 정상적인 글씨를 노트에서 바르게 쓰기 위해서 주력을 하는 것입니다. 캘리그라피를 하거나 다른 구성 용도로 갈 때는 또 다르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세로선이 지금은 바르게 쓰기에 주력을 해서 직선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자의 디자인적 요소로 가게 되면 다르게 간답니다. 보는 거는 차후에 우리가 열심히 많이 공부를 해서 캘리그라피 수업에 들어가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이제 비율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아버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할 때 이응이 아주 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자음이 작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부분에서 아자가 이 부분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모음이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할 때 버자에 오더니 비읍이 작아졌어요. 말하자면 이 부분의 자음이 크기가 이만하면 이쪽에 버자에 와서 비읍도 크기가 비슷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크기는 이미 얘하고 얘는 이거는 크고 작아지는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와서 또 버자는 갑자기 방향도 삐뚤어지면서 이거를 내려와서 또 흐트러지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균형이 이미 여기서부터 이것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에 가서도 지가 일반적으로 학생들한테 많이 볼 수 있는 지읒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의 지읒도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지읒도 갑자기 이렇게 짧게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비율과 이 비읍과 이응의 전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해서 글씨를 써야 됩니다. 자음, 모음 등등 있어 비율은 같아야 됩니다. 균형을 이루어야지 글씨가 깨끗하게 된답니다. 자, 다음은 줄긋기 연습인데요. 줄긋기 연습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프린터된 어떤 줄긋기를 할 수 있는 종이나 어떤 용지를 준비하셨다가 세로줄을 끊는 거, 가로줄 끊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는 연습을 시켜주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로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부분을 연습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때 학생들이 주로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손을 이렇게 따라 움직입니다. 이를테면 같이 따라갑니다. 팔이 이렇게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을 움직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꺼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오는 것도 길면 손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된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를테면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내 손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손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꺼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글씨는 잘 쓰게 된답니다. 그래서 세로줄 끊는 것과 가로줄 끊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 이왕이면 글씨를 쓸 때 이 선이 이런
짧은 선을 연습을 하시는 것보다 길게 끊는 선을 연습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길게 가로줄도 짧은 것보다는 긴 선을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선이 이 팔의 움직임이 이 손의 움직임이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화면을 잘 보시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렇게 가는 연습을 하십니다. 아이들에게 손목을 잡고 이렇게 연습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끊는 연습도 하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도 이렇게 하는 연습을 좀 시켜주면 근육도 발달되고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글씨 이것만 알면 잘 쓸 수 있다. 이런 주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줄긋기입니다. 가로줄과 세로줄 긋기 연습을 많이 시켜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차츰차츰 유튜브를 보고 많이 공부하셔서 점차 발전하는 글씨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